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JTBC가 발표한 최강야구 예매율 60%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엔 충격적인 숫자의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10월 26일 고척돔에서 열린 최강야구의 첫 직관. JTBC는 내야 예매율 60% 돌파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시청률은 고작 0.8%. 티켓 가격은 5만 원이 넘었죠. 과연 그 수많은 팬들이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60%라는 숫자가 얼마나 교묘하게 만들어진 착시였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JTBC는 고척돔 전체 좌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외야를 닫고 2층과 3층 일부 구역을 막은 뒤 그 축소된 좌석 안에서만 예매율을 계산했습니다. 전체의 일부만 열어두고 계산된 비율, 그게 바로 60%의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JTBC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심이 높아 예매율이 60%를 돌파했다. 시청자들은 흥행의 신호로 받아들였죠.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실제 판매된 유료 티켓 수는 단 800장 남짓이었기 때문입니다. 1만 6천석 규모의 고척돔에서 800장이라면 약 6%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는 자신있게 60%라고 말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숫자는 왜곡되었지만 그 숫자를 믿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JTBC는 좌석수를 줄여 비율을 높이는 분모 조작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 의도된 통계적 프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예매 시스템에서 갑자기 사라진 좌석, 예약 불가능한 구역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예매율,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좌석을 잠갔다. 이건 조작이다. 라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JTBC의 숫자 마술은 팬들 앞에서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JTBC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유료 티켓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800장조차 채우지 못했다면 방송 자체에 체면이 걸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60% 예매율이라는 포장으로 위기를 덮으려 한 거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JTBC의 숫자 조작을 폭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진실을 더 깊이 파헤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JTBC의 꼼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좌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무료 초대권. 무료라는 단어는 단순한 서비스처럼 들리지만 이 경우엔 현실을 감추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은 좌석을 채우기 위해 무료표가 살포되었고 그 자리를 직원, 관계자, 지인, 연예인들이 채웠습니다. 겉보기엔 꽉 찬 듯 보였지만 그 안엔 진짜 팬보다 초대객이 더 많았습니다. 돈을 내고 들어온 800명의 팬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바로 옆에 무료로 입장한 사람이 앉아있고 자신이 낸 돈이 흥행의 도구로만 쓰였다면 그건 기만이 아닐까요? 이 영상은 그 800명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단순한 시청률이나 흥행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를 조작해 진실을 왜곡하고 팬의 열정을 마케팅 도구로 삼은 한 방송사의 민낯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착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팬들이 어떻게 그 조작을 밝혀냈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JTBC가 발표한 예매율 60%라는 숫자는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착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분모 조작에 있었습니다. 고척돔은 총 1만 6천석 규모의 거대한 구장입니다. 하지만 JTBC는 실제로 그중 약 30%에 해당하는 좌석을 아예 열지 않았습니다. 외야석은 전부 닫고 2층과 3층 내야 좌석의 상당 부분도 비활성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전체 좌석을 줄여놓고 남은 좌석을 기준으로 예매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판매된 유료 티켓이 800장일 때 전체 좌석 1만 6천석을 기준으로 하면 예매율은 5% 수준입니다. 그러나 JTBC는 전체가 아닌 열어둔 일부 좌석만 계산했습니다. 예매 가능한 좌석을 1만 2천석으로 줄이면 800장의 티켓은 예매율 6.6%로 상승합니다. 좌석을 사 1000석만 남기면
같은 800장도 예매율 20%가 됩니다. 바로 이 수치의 왜곡이 60%의 기적을 만들어낸 핵심이었습니다. 팬들은 이 사실을 빠르게 눈치챘습니다.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이던 좌석 블록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약이 불가능한 구역이 늘어나고 일부 좌석은 클릭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좌석이 사라졌다. JTBC가 좌석을 잠갔다는 의혹이 커뮤니티 전반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대량 구매한 것도 아닌데 단숨에 예약이 불가능해진 좌석 수천 개. 그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잠금, 의도된 착시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언뜻 보면 단순하지만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언론 기사와 SNS 홍보에선 예매율 60% 돌파라는 문장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팬이 아닌 일반 시청자들의 응행이 성공했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좌석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고 방송 카메라는 그 빈 공간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앵글을 조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공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연출이었던 겁니다. JTBC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강야구는 불꽃야구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처음부터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불꽃야구가 직관 매진과 열정적인 팬덤으로 흥행에 성공한 반면 최강야구는 시청률 0.8%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때 JTBC 내부에서는 숫자라도 좋아 보여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내야 일부만 열고 그 안에서만 계산한 예매율을 성공의 증거처럼 포장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팬들은 더 이상 숫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 현장 사진과 예매 내역을 공유하며 JTBC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SNS에는 실제 예매율은 6%대 빈 좌석을 가려놓은 연출이라는 글이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방송사가 만들어낸 착시는 팬들의 집단적 검증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숫자는 진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JTBC가 60%라는 수치를 얻고자 한 건성공의 이미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난 건기만의 구조였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시청률이 아니라 정직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JTBC 의자석 잠금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800장이라는 실제 판매량이 어떻게 밝혀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그 숫자를 부순 팬들의 행동,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JTBC가 내세운 60% 예매율, 이어버의 진짜 얼굴은 결국 800장이라는 숫자였습니다. 팬들의 집요한 추적 끝에 밝혀진 실제 판매량은 고작 800장 남짓, 전체 1만 6천석 중 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800장이 60%로 둔갑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예매 페이지에선 갑자기 이 200여 석이 사라졌습니다. 예매가 가능하던 좌석이 하룻밤 사이 비활성화되었고 예약 버튼조차 눌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대량으로 구매한 것도 아니었고 시스템 오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금 처리된 겁니다. 좌석을 줄이면 예매율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판매량은 그대로인데 비율은 급등하죠. 이것이 바로 JTBC가 선택한 두 번째 프레임이었습니다. 팬들은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예매 캡처와 좌석 지도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진 열려 있었는데 오늘은 반이 사라졌다. 예매율이 갑자기 2배로 올랐다. JTBC가 좌석을 줄여서 수치를 조작한 것 같다. 그날 이후 팬들은 스스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각자 예매 화면을 비교하고 시간대별로 사라진 좌석의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2,000석이 넘는 좌석이 비활성화된 것. 판매된 티켓은 그대로인데 전체 좌석 수가 줄어들어 예매율이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JTBC는 침묵했습니다. 공식 해명은 없었고 SNS 게시물엔 여전히 예매율 60% 돌파라는 문장이 버젓이 남아 있었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우리 눈을 속이려는 거냐? 이건 팬에 대한 기만이다. 방송사가 통계를 조작해서 흥행인 척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JTBC의 첫 고척돔 직관은 팬과의 신뢰 붕괴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숫자를 통해 흥행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던 시도는 오히려 팬덤을 분열시켰고 최강야구라는 이름에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JTBC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흥행 부진을 감추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제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방송사는 불꽃야구의 성공 이후 지나친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강야구의 시청률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감이 조급함이 조작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결국 그 조작은 JTBC 자신에게 되돌아왔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숫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장의 사진을 찍어 공유했고 방송 화면에 잡힌 관중 수를 직접 세어봤습니다. 고척돔의 내야 1층, 좌석 일부만 채워진 모습, 그리고 넓게 비어있는 2층의 공허한 공간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카메라는 그 빈 곳을 피하려 했지만 팬들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진짜 팬심은 숫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800명의 관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스스로 돈을 내고 프로그램을 지지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JTBC는 그들의 존재를 상승용 도구로만 소비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진짜 팬이 아니라 방송에 보일 채워진 관중석이었죠. 결국 800장은 JTBC의 거짓 프레임을 무너뜨린 상징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SNS를 통해 800명이 60%를 이겼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분석과 기록, 증거는 언론보다 더 신뢰받는 데이터로 남았습니다. 숫자는 조작할 수 있어도 진심은 감출 수 없습니다. 팬들은 JTBC가 만든 허상의 장막을 스스로 걷어내며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JTBC가 부족한 좌석을 메우기 위해 꺼내든 또 다른 카드, 바로 무료 초대권의 실체와 그로 인해 벌어진 가짜 관중의 진실을 다뤄보겠습니다. 좌석을 잠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JTBC는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무료 초대권. 팔리지 않은 자리를 채우기 위해 동원된 마지막 수단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이벤트처럼 포장됐지만 그 실상은 흥행 실패를 감추기 위한 절박한 연출이었습니다. 팬들은 곧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예매 페이지에서는 더 이상 티켓을 구매할 수 없었는데 현장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SNS에는 직원에게 초대받았다, 지인이 무료표를 줬다, 연예인들이 초대받아 갔다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심지어 무료 입장권 실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티켓은 초대권, 관계자용 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고 판매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JTBC는 실제로 팔리지 않은 좌석을 공짜로 배포해 관중석을 채웠습니다. 그 결과 방송 화면엔 마치 열기가 가득한 장면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채운 이들 중 상당수는 프로그램의 팬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에 비치기 위한 그림용 관중, 회사 직원, 협력사 관계자, 연예인, 지인들이었습니다. 돈을 내고 예매한 800명의 팬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돈과 시간을 투자해 응원봉을 흔들었지만 바로 옆자리에 무료로 입장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카메라는 그들을 모두 같은 열정적인 팬으로 비추었죠. 이건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팬심을 이용한 기만이었습니다.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내 돈은 장식이었나? 우린 배경으로 이용된 건가? 이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JTBC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꽉 찬 관중석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짜 팬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팬덤은 충성심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충성심은 진정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번 배신당한 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꽃야구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뚜렷했습니다. 불꽃야구는 모든 좌석이 유료로 판매되었고 수천 장의 티켓이 단 몇 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100% 자발적 팬심이었습니다. 반면 최강야구의 고척돔은 무료표와 초대권으로 채워진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JTBC는 방송의 그림을 위해 진짜 팬을 배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열정과 응원을 상품처럼 소비했고 유료 관객이 아닌 연출용 인원을 내세워 흥행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그런 장면에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무료 초대권으로 메워진 관중석은 잠시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팬심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숫자는 꾸밀 수 있지만 감정은 꾸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송사의 이런 전략은 결국 스스로를 향한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커뮤니티와 팬카페에는 JTBC에 대한 불신이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다시는 돈 내고 보지 않겠다.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쇼다. 팬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최강야구의 다음 직관 일정은 예매 시작부터 냉랭했습니다. 이처럼 무료 초대권은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팬심을 무너뜨린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JTBC는 흥행의 그림을 위해 진짜 팬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JTBC가 만든 마지막 연출의 조각, 바로 유령팀 스캔들, 존재하지 않는 상대팀을 만들어낸 또 하나의 조작, 그 충격적인 진실을 다뤄보겠습니다. JTBC의 마지막 꼼수는 관중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기 자체마저 연출했습니다. 방송능 독립 대표팀이라는 이름의 팀을 상대로 최강야구가 경기를 치른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팀의 정체가 드러나자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진짜 독립리그 선수들은 울산에서 KB와 공식 경기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즉, JTBC 가대표팀이라 소개한 상대는 정식 리그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빌린 유령팀이었던 겁니다. 공식 경기 일정에도 없고 선수 명단조차 명확하지 않은 팀. 그들은 단지 방송을 위한 스파링 파트너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린 진짜 경기를 본 게 아니었나? 이건 야구가 아니라 연출된 쇼다. JTBC는 흥행을 위해 예매율을 부풀리고 무료표로 관중석을 채운 뒤 이제는 가짜 상대팀으로 승부까지 포장했습니다. 결국 그날의 경기는 승부가 아닌 스크립트였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카메라에 잡히는 장면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조작이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의 구조 자체가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흥행이 아니라 흥행처럼 보이게, 승부가 아니라 승부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획. 팬들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상대가 진짜가 아니면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스포츠 콘텐츠의 근본을 흔들었습니다. 경쟁이 없는 스포츠는 존재 의미를 잃습니다. 승부의 긴장감, 땀과 노력, 팬의 몰입, all of these disappear when the opponent is fake. 그날 고척돔에서 벌어진 건 스포츠가 아니라 대본에 맞춰 연출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팬들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자료를 모았습니다. 경기 명단, 선수 출전 기록, 그리고 당일 경기 사진까지. 그 결과 독립 대표팀으로 불린 팀의 구성원이 실제로는 여러 지역 아마추어 선수들이 섞인 비정식 팀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식 협회에 등록된 팀도 아니었고 경기 결과도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팀이었던 겁니다. JTBC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대표팀이라는 단어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이용해 팬들은 이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진짜 야구를 원했지, 거짓된 드라마를 원한 게 아니다. 결국 유령팀 스캔들은 최강야구의 결정적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프로그램을 외면했고 JTBC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방송사가 진짜 승부 대신 그림을 선택했을 때 남는 건 공허한 박수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60% 예매율의 착시, 잠금 좌석, 무료 초대권, 그리고 유령팀,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흥행을 만들어내지 못하자 JTBC 능가짜 흥행을 조작해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진짜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정성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진심 앞에서 모든 연출은 무너졌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조작과 기만의 끝에서 남은 단 하나의 질문, 팬심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JTBC가 잃어버린 진짜 가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JTBC가 남긴 마지막 질문은 단순합니다. 팬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숫자와 그림으로 채워진 고척돔, 무료표로 들어온 관중,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대표팀. 그 안에 진짜 팬의 자리는 남아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JTBC는 그 숫자마저 연출했습니다. 60% 예매율, 800장의 진실, 이 200석의 증발, 무료 초대권, 유령팀, 모든 것이 계산된 그림이었습니다. 그들은 흥행이 아니라 흥행처럼 보이는 장면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팬은 숫자가 아니라 진심에 반응합니다. 돈을 내고 입장한 800명의 팬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JTBC는 그들을 배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빈 좌석을 가리기 위한 장식으로, 예매율을 올리기 위한 분모로, 흥행의 증거로 소비했습니다. 그 결과 JTBC는 팬을 잃었습니다. 진짜 팬심은 돈으로도, 이벤트로도,
조작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팬은 콘텐츠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무너진 순간 모든 수치는 의미를 잃습니다. JTBC가 만든 60%는 결국 스스로의 거짓을 증명한 숫자였던 겁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프로그램의 실패가 아닙니다. 팬을 외면한 콘텐츠가 어떻게 스스로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팬의 열정을 이용한 순간 그 열정은 냉소로 바뀝니다. 진심 없는 흥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꽃 야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모든 자석이 유료였고 모든 박수가 자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콘텐츠의 존엄이었습니다. JTBC는 그 존엄을 잃었습니다. 진짜 팬이 없는 스포츠는 공허합니다. 진짜 감동이 없는 방송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카메라 앵글 속에서는 성공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장면 뒤에 남은 건 텅 빈 신뢰였습니다. 팬들은 JTBC의 숫자를 잊을지 모르지만 그 기만의 기억은 남습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이제 JTBC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를 회복하는 것, 팬을 다시 중심에 세우는 것, 진심으로 다가가고 진정한 승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잃어버린 팬심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콘텐츠는 시청률보다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숫자는 순간이지만 진심은 오래갑니다. 착신은 만들 수 있어도 팬심은 만들 수 없습니다. 진짜를 외면한 순간 콘텐츠는 생명을 잃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최강야구의 실패는 숫자의 실패가 아니라 신뢰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다시는 수치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콘텐츠는 당신을 진짜 팬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